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님 어서 네.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아니 네. 책이 금방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때 AI 2024 말씀드리고 예. 실은 AI 2025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그 중간에 변화가 너무 크기도 하고 그리고 이 챗봇이라는 시장이 네네네. 좀 별도로 이야기할 만큼 좀 큰 산업이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챗봇만으로요? 네, 이 책이 챗봇 2025잖아요. 예. 챗봇 얘기만 들어있어요. 챗봇 얘기만. 아니 근데 챗봇이라고 하면 우리 뭐 음. 고객센터 상담 뭐 대신해주고 이런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는 개개인 누구나 자신만의 챗봇을 갖는 시대가 되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또 내가 아. 만든 챗봇과 다른 네. 사람이 만든 챗봇을 조합해서 쓸 수도 있고요. 예. 또 이제 나만의 챗봇을 써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에는 이게 수익화까지 연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든 챗봇을 갖고 누군가가 쓰고 쓴 만큼 수익도 벌어다 주고 또 그 안에서 이제 기존의 챗 GPT가 잘 못했던 녀석들을 이 챗봇의 다양한 기능, 그러니까 GPTS에 있는 숨어있는 기능들을 활용하면 네네. 또 이런 것도 됩니다. 예를 들면은 챗 GPT만으로 하기 아쉬운 것들을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나만의 파일을 붙인다거나 아니면 외부에 있는 서비스를 연결해서 이 챗봇을 구조화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되는데 예전에는 이런 거 만들려면 정말 어려웠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IT 전문 회사가 몇 달 이상 붙거나 이래고 막 수천만 원 막 들었던 건데 지금 그쵸. 챗봇은 그냥 챗 GPT 가입하면 한 달에 뭐 $22로 이제 되니까 그리고 이게 되게 재미있게 할 수 있고 또 이 서비스가 아무리 봐도 이 챗GPT를 만든 오픈 AI에서도 상당히 계속 키우면서 일종의 플랫폼 전략.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앱스토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폰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커졌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누구나 이 텍스트만으로 챗봇을 만들고 그 챗봇을 GPT라는 공간에 같이 공유하고 그걸 통해서 지금은 인기를 이제 끌게 하는 건데 그럼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거의 수익화, 이제 부분율의 수익화가 붙으면 돈을 벌 수도 있고. 그럼 일종의 앱스토어 같은 형태도 좀 벌리지 않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쉽게 좀 쓰실 수 있도록 좀 따라 해볼 수 있도록 또 지난번 AI 2024처럼 이번에는 챗봇 만드는 거 그다음에 안 만들더라도 이미 되어 있는 챗봇도 진짜 많거든요. 이게 만들기가 네네. 옛날보다 좀 허들이 낮다 보니까 아이디어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써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챗봇들도 소개드리고 또 이제 따라 해보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도 못해도 챗봇 한번 이런 거 만들어보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프롬프트가 쭉 있어서 그거 그냥 그대로 따라서 써보시면 되는 뭐 이런 것도 40개 정도 또 써놨습니다. 오늘 그래서 조금 이따 시연을 좀 해주실 텐데 네. 챗봇 만드는 게 얼마나 간단한지 혹은 어려운지 여러분이 네.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네. 챗GPT-4 옴니, 네, 옴니. 챗GPT-4 O라는 게 지금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그렇죠. 감정도 표현하고 네. 나중에는 비전을 통해서 제가 이제 핸드폰 같은 걸로 카메라 네네네. 또 보고 그 네. 화면을 또 자기가 얘기해주고 그쵸. 대화할 수도 있는 네. 이번 챗GPT-4 O 음. 보시면서 가장 놀라웠던 지점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은 두 가지죠. 이제 하나는 감정을 표현한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 감정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건 아직까지 뭐 이 녹화 기준으로는 우리에게 아직 주어지진 않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음성 기능을 써보시면 챗GPT에서 이제 조만간 그런 게 들어갈 거예요로 나오곤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의미 있는 거는 대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기존에는 GPT로 이게 지금도 우리가 음성 챗봇 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뭐 여러 유튜브나 방송에서 보여드리는데 느낌이 약간 워키토키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말을 걸고 얘가 대답하는 걸 다 듣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대화하다 중간에 끊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 GPT-4.5의 음성 인식이 제대로 이제 우리 폰에 들어온다면 데모 기준으로 보면 중간에 말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뭔가 질문하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야야야 그만해. 그거 말고 이렇게 얘기해. 그럼 얘가 이제 중간에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야 너 너무 재미없게 얘기하는데 좀 감정을 좀 격하게 얘기해봐. 그럼 막 옛날 예적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멀티모달이 이제 완벽해졌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미지 찍는 것 따로 음성 대화하는 것 따로 글자 따로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으면서 말을 하고 대화를 하는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이제 에이전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종의 비서 혹은 우리에게 완전히 옆에 있는 일종의 모델 같은 녀석으로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존에 이제 아직은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그 데모를 보고 놀랬던 거고요. 써보면서 놀랬던 거랑 그리고 비즈니스적으로 놀랬던 건 일단 속도가 엄청 빨라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GPT-4를 써보신 분들 알겠지만
답답했죠. 좀 답답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클로드라는 녀석이 중간에 나왔었어요. 네네. 클로드라는 녀석은 이제 챗GPT 오픈 AI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창업자들이 별도로 만든 일종의 챗봇 서비스인데 네네. 그것도 꽤 속도가 빨랐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클로드를 쓸 때 야 이제 GPT-4 못 쓰겠다 이랬어요. 음. 근데 GPT-4.5가 더 빨리 쓰는 거예요. 훨씬 빨라졌죠. 네, 그러니까 그거 쓰다가 클로드 쓰려니까 왜 이렇게 클로드 느리지? 이럴 정도로 사람의 참 간사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두 번째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챗봇하고도 연결되는 건데 확실히 이제는 오픈 AI가 비즈니스 전략을 완벽하게 굳히고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부분 유료화 전략을 이제 확실히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혹시 아마도 이제 대부분 이 영상을 보면서 챗GPT 관심 있는 분들이 이미 챗GPT 회원 가입을 하셨을 텐데요. 네. 최근에 이 오픈 AI의 변화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챗GPT를 가입 안 하고도 그냥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입을 하지 않고요? 로그인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 그냥 우리가 검색 엔진 치듯이 네네.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허들이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냥 챗GPT 뭐지 했다가 제가 실제로 강의를 가서도 예전에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요. 2시간 강의를 해야 되거나 1시간 강의를 해서 시연을 해야 되잖아요. 네. 가입하다 10분, 15분 날려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게 뭐 전화번호 인증도 받아야 되고 이메일 연동해야 되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그 어떻게 보면은 허들이 높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냥 쓸 수 있어요. 그냥 쓸 수 있으니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맛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3.5 버전이요? 네, 그러니까 GPT-4.5가 있고 그다음에 4가 있고 3.5 버전 있잖아요. 4부터는 유료만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또 한 가지 또 바뀐 게 있어요. 예.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입 전에는 3.5 기준이거든요. 네네. 근데 회원 가입만 하면 이번부터 네. 바뀐 게 GPT-4.5도 일부지만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맛보기. 네, 이게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GPT-4.5의 이 속도나 느낌들 이런 것들을 이제 쓰다가 몇 번 이상 쓰게 되면 이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시간을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유료로 가입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최신 기술을 예전에는 회원 가입을 안 하면 못 썼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최신 기술을 예전에는 유료로 하지 않으면 못 썼거든요. 근데 이제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GPT 안에 있는 GPTs 혹은 GPT라고 불리는 챗봇 시장 역시도 클 수밖에 없는 게 과거에는 그래서 GPT-4.5가 나오기 전에는 이 챗봇 책을 제가 내도요. 이거를 쓰시거나 이걸 활용하실 수 있는 분은 GPT-4 유료 가입자들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GPT-4.5가 무료 사용자들에게도 일부 열렸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적용되고는 있지만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챗봇을 무료 사용자도 로그인을 하고 회원 가입만 하면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물론 만들려면은 유료 가입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게 상당히 큰 거죠. 예를 들어서 와이스트릿이 오늘 김덕진 소장님하고 네. 와이스트릿 챗봇을 만들면 네. 그거를 우리는 당연히 유료 가입하고 만들었는데 무료로 보시는 분들도 챗GPT-4에 접속을 해서 와이스트릿 챗봇을 이용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있긴 한데 어쨌든 회원 가입하시고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거나 혹은 이제 랜덤하게 혹은 이제 계속 적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마도 뭐 한두 달 안에는 누구나 이제 무료인 사용자도 챗봇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여기서 이제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붙는다는 게 네네네. 사용 횟수에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의 내용의 수에 제한이 있는 거예요. 맛보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제가 GPT-4.5한테 대화를 하든 아니면은 챗봇한테 대화를 하던 시간당의 횟수 제한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생각을 해보시면 진짜 이 챗봇이 괜찮아요. 내가 이걸 계속 쓰고 싶어요. 그런 사람인데 한 10번까지는 썼는데 또 쓰려면 2시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대화하는 회원권 혹은 뭐 건당 혹은 뭐 30번 대화 쿠폰 혹은 이러한 유료 모델에 대한 수익 쉐어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당연히 그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챗봇 그게 필요해? 검색이야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요즘은 검색도 디테일하게 나오고 심지어 챗GPT나 제미나이도 대화체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 다 끄집어내 주는데 챗봇을 굳이 우리가 쓰거나 혹은 만들어야 할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예. 첫 번째로는 챗 GPT에서 예. 우리가 항상 프롬프트라고 하는 명령의 규칙들을 세팅해 줘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항상이요? 네,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저희가 이따가 이런 거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대호 편집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챗봇이다. 안 좋겠네요. 안 좋나요? 자, 그런데 지금 그거를 만들려고 하면 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당연히 챗봇한테 GPT-4한테 물어보면 이대호 편집장의 말투로 나오진 않을 거잖아요. 모르겠죠, 제 그렇죠. 성격을. 네. 그러면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뭐냐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래서 제가 하는 대화의 맥락에다가 야 너는 지금부터 이대호 편집장이야. 이대호 편집장은 이러이러한 말투를 쓰고 가르쳐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네네. 자 그럼 이제 대화를 시작하자. 그렇게 하면 그 대화의 맥락을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새로운 채팅을 열거나 중간에 다른 얘기를 하면 얘가 또 까먹어요. 아, 네. 브라우저를 껐다 닫고 뭐 다시 펼치거나 할 때 뉴챗을 하거나 아니면 대화의 맥락이 중간에 이대호 기자가 아니라 갑자기 다른 사람의 내용을 하면 얘가 막 섞입니다. 예, 그러면은 갑자기 이대호 기자였다가 김덕진과 이상한 이대호 막 섞여 있는 막 이상한 캐릭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이 챗봇이라는 건 제가 미리 이러한 설정들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이따가도 보여드릴 거지만 예를 들면 제가 워렌 버핏을 만들어요. 네. 그리고 뭐 돈나무 언니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워렌 버핏과 돈나무 언니가 서로 대화하는 내용의 챗봇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거 재밌겠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내용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을 갖고 캐릭터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내가 원하는 식으로 챗봇을 튜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근데 거기서 말하는 건 이미 이 챗 GPT가 가지고 있는 정보 내에서 튜닝하는 거죠. 말투를 바꾼다거나 문맥의 형태를 바꾼다거나 캐릭터를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콘텐츠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죠. 거기까지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콘텐츠가 바뀌는 건 아니고 그 대신에 이제 콘텐츠의 말투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 일괄적으로 바뀌게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이게 제일 큰 건데요. 최근에 이제 그 챗 GPT를 계속 쓰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아, 얘가 좋긴 한데 우리 회사에 대해서 내용을 너무 틀린다. 그쵸. 아니면은 뭐 이런 정보는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안 나온다. 네네네. 그래서 얘가 말을 잘하는데 우리 회사의 정보나 내가 주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서 그걸 갖고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게 됩니다. 네, 무슨 말이냐? 제가 만든 챗봇에 예를 들면 뭐 PDF 파일을 올리거나 어떤 정보를 줘서 뭐 예를 들면 제 책의 내용을 주고 그 책의 내용을 공부를 시켜서 대화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챗봇을 만들 때 어려운 게 데이터를 잘 정제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 말을 잘하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우리가 한번 그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은행이나 이런 금융에도 챗봇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서비스한테 우리가 정확하게 질문을 하면 답변을 잘하긴 하죠.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뭐 공인인증서에 문제가 있는데 공인인증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러면 답변을 잘해주는데 만약 제가 열받아가지고 야 너 이거 왜 이러냐 야 공인인증서 뭐 개판이고 막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문맥이 길어지면 기존의 챗봇은 그걸 제대로 인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챗봇을 잘 안 쓰고 챗GPT를 좋아하는 이유가 챗GPT는 어쨌든 이런 질문을 하든 저런 질문을 하든 답변을 하잖아요. 그래서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얘는 공인인증 예를 들면 땡땡 은행에 공인인증서의 해결 절차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몰라요. 그렇죠. 뭐 재발급 뭐 아니면 뭐 네네, 그렇죠. 갱신 이런 거는 인식을 하는데 지금 공인인증서 때문에 내가 지금 못 들어가고 있으면 이제 애가 맹해지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은행마다도 방식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A 회사에서 처리하는 방식이랑 똑같은 질문인데도 뭐 예를 들면 A 은행에서의 메뉴 누르는 법이랑 B 은행에서의 메뉴 누르는 법이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메뉴가 계속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 GPT스에다가 매뉴얼 같은 PDF 파일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거나 그 외에 나머지 정보들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라고 지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이 A 은행만의 매뉴얼, B 은행만의 매뉴얼을 그런 것들이죠. 그럼 그런 걸 주면 얘가 어떤 식이냐면 챗GPT가 답변을 하기 직전에 제가 준 어떤 책을 혹은 PDF를 마치 시험 보기 전에 핵심 쪽집게 문제집 한번 보고 들어가는 것처럼 얘가 한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을 할 때 자기는 원래 말을 잘하는 친구예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쇼핑호스트 같은 사람은 말을 되게 잘하잖아요. 말은 잘하는데 콘텐츠를 누군가 딱 입력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방송 직전에 딱 핵심 콘텐츠를 주는 거예요. 그럼 말을 잘하니까 그 내용을 보면 답변을 잘하겠죠. 근데 원래 이런 솔루션 만들려면 정말 비쌌거든요. 그런데 GPT스에서는 이게 돼요. 근데 그 프로그램 개발사들이 챗봇 같은 거 만들어주고 엄청난 이제 수익을 얻는 거였는데 그쵸. 이거 나오면 챗봇 개발사들이 타격이 크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은 이제 고민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 책에도 썼지만 이게 좀 방식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기존에 우리가 챗봇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마치 조각을 만들 때 우리가 조각이 두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하나는 제가 이제
지능이나 이런 것들을 아니면은 계속 이렇게 하나하나 붙여나가는 방식. 이게 이제 기존 챗봇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지리와 정확한 내용을 하나하나 붙여가면서 만드는 거죠. 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챗봇의 정확도가 높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 GPT 기반의 챗봇은 반대로 말하면 깎는 거예요. 깎는 거. 덩어리가 있고 그 덩어리한테 급하게 문서를 줬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분이 너무 갑자기 문서를 너무 많이 주거나 제가 정신없이 줬는데 생방 5분 전에 갑자기 말을 잘하는 사람이 대타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쪽집게 문제제로 30페이지를 준 거예요. 근데 그걸 대충 보긴 했는데 틀렸어요. 만약에. 그럼 틀리면 방송 끝나고 나서 이제 예를 들면은 그 내용은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고치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 다음 방송 때는 그걸 안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속 프로세스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GPT-4로 만드는 이런 챗GPT로 만드는 챗봇 같은 경우엔 만드는 방식이 얘한테 한번 큰 덩어리로 만든 다음에 계속 다듬으면서 하는 방식이라서요. 조금 방식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개인 관점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이제 기존 비즈니스에서 그러면은 일반적인 챗봇하고 이런 챗봇의 비용을 좀 계산을 하면 네. 아무래도 이 지금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챗 GPT 안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챗 GPT 안에서 만들 때는 우리가 한 달에 $22 이제 회원료 내면 네네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돈 안 내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기업에서 이런 거 만들려고 그러면 API로 가져와야 되거든요. API로 가져온다는 얘기는 GPT 엔진을 가져오는 거예요. 네. 가져온 다음에 거기에다가 파일을 붙여서 대화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할수록 돈을 많이 냅니다. 오픈 AI다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문을 막 할수록 질문 건당 단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비즈니스의 구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개인들은 그냥 $22로 그냥 쭉 써도 되는 건데 그렇죠. 이걸 기업이 전문적인 챗봇을 만들면 네. 오픈 AI가 더 돈을 받아가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면 A라는 회사 서비스 안에다가 이 오픈 AI의 챗봇 서비스를 붙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챗 GPT의 API를 회사 서비스에 붙여요. 예. 그럼 거기에서 대화를 하게 하는데 아까처럼 회사용 문서를 주고 그거를 공부하게 해서 대화를 하는 서비스를 만들고 거기서 틀린 것들을 막 고치게 해요.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자 준비됐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쓸 때마다 건당 얼마입니다. 건당 얼마입니다. 대화가 늘어나니까 대화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다. 그럼 이게 이제 운영비가 많이 들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건 선택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생성형 AI 기반, 특히나 챗GPT 기반의 API 비즈니스들은 좀 유통 비즈니스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업 관점에서랑 개인 관점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개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좋은 챗봇을 내가 써서 내 정보를 활용하고 여러 가지를 쓸 수 있게 테크니컬하게 하는 거니까 지금 빨리 써야 되고 많이 써봐야 돼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를 실제로 우리 기업에 도입할 때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럼 우리가 사람들이 이거를 뭐 예를 들면은 1000번 이상 쓴다고 할 때 금액이 이만큼 나올 거니까 그렇다면 일부러 버전을 낮추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최신 버전일수록 당연히 비싸지고 3.5일수록 이제 회수당의 그 질문에 대한 가격이 싸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기도 하고 이렇게 내용이 되는 거죠. 조금 이따가 그 네. Y스트리 챗봇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 그럼 우리 구독자가 지금 네. 거의 50만 명 육박하는데 네. 사람들이 많이 쓰면 저희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개인 계정에서 만들고 개인 계정에서 돈 안 드는 방식으로만 할 겁니다. 네. 그 회사 계정으로 하면 큰일 날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그 대신에 이거는 오히려 이제 재밌는 거는 개인이 이런 GPT를 쓸 때는 자기가 대화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본인들의 대화 수를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 GPT-4를 아까처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Y스트릿의 챗봇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1시간 동안 한 500번 대화를 하려고 그래요. 예. 그럼 안 됩니다. 제한을 걸어. 그러면 제한을 걸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제한이, 사용자가 제한이 걸리는 거지. 저희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네. 이거는 그냥 개인의 정보를 주는 거잖아요. 세 번째, 이거는 오늘은 그냥 보여만 드릴 건데 이 그 GPT-4에 있는 챗봇을 잘 활용하면 그냥 단순한 문서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서비스를 연결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상당히 강력하고 이거는 좀 개발의 영역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 얘기 끝나고 바로 한번 그거부터 보여드리죠. 제가 실은 뭘 만들었냐면 저희 이제 같이 이제 책을 공동 저자인 이제 서승환 대표가 이런 프로그래밍 되게 잘하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잘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유튜브 있잖아요. 네네네. 예를 들면 제가 Y스트릿에 유튜브 영상 링크를 그냥 넣어요. 네네네. 그럼 그 영상의 내용을 분석해요. 그래요? 분석한 다음에 그 분석한 내용을 워렌 버핏하고
돈나무 언니가 둘이서 토크쇼를 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가지고요? 네. 그런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만드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 예.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분석하는 서비스는 그거는 챗GPT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 친구가 별도로 서비스를 만든 거예요. 근데 별도로 만든 결과물을 연결을 해서 챗GPT 안에서 챗봇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나중에 만약에 내가 정말 전문적인 개발의 영역을 잘하는 사람이 개발자가 나만의 어떤 앱을 만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제 앱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GPT 챗봇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챗봇 안에 자산 관리해주는 앱 서비스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자산 관리와 관련된 내용은 어떤 회사에 있는 서버에서 돌리고 그 결과를 이 GPT로 가져와서 단순히 그 결과를 보고서로 줄 수 있지만 말투를 이대호 기자의 말투로 해줘라. 이렇게 하면 그 서비스에 있는 자산 분석이라는 서비스는 별도 서비스인데 네. 그 결과를 GPT에서 이대호 기자가 얘기해주는 톤으로 만드는 이런 서비스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야, 기존에는 네. 애플리케이션 안에 챗봇 기능, 채팅 기능이 일부 들어가 있는 거였다면 이제는 네. 아예 챗봇 안에 자산관리 서비스가 들어가 있는 그렇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이 다양한 형태의 아이디어들을 조합할 수 있게 해주고요. 더 놀라운 건 이런 챗봇을 만들 때요. 프로그래밍 코드를 쓰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되게 컴퓨터 중요한 거죠. 언어를 몰라도 된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챗봇을 만들고 싶고 너가 이렇게 만들어봐. 그러면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거든요. 단 연결하는 쪽은 개발의 언어가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이 GPT 안에서 하는 것들은 네, 이렇게 자연스러운 자연어라고 표현하잖아요. 사람의 단어로 쓸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캐릭터를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 특정 분야 정보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거, 그쵸. 외부 서비스까지도 연결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나만의 챗봇을 쓰면 좋은 이유 네.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그러면 백문이 불여일견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한번 챗봇을 만들어 볼까요? 시간을 한 50시간 넘게 써야 될 거예요. 7시간 하나 해가지고 아주 좋았습니다. 산업을 대하는 태도나 관점 같은 거 민하게 들을 수 있어서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관련 기업을 싹 정리해 주시니까